발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으면은 읽어볼게요. 4장 신유물론과 육체 경험론. 네. 4장에서 브라이도티는 포스트 휴먼으로의 합류와 가장 긴밀한 연관을 지니는 페미니즘적 신유물론의 구체적 갈래들을 페미니스트 계보 및 앞세대의 유물론과 연결시킵니다. 이때 브라이도티는 신유물론 대신 새로워진 유물론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는데 우리 시대 유물론들이 과거의 전통을 재소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 유물론들은 물질과 물질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이 유물론 전통들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영향을 받은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문화를 인문학과 과학으로 이분화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인문학, 자연과학, 기술과학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문화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 아래 우리 시대 페미니즘 유물론은 기술적으로 매개된 자연문화 연속체라는 전제에 의지합니다. 이러한 횡단적 접근은 자연문화, 기술 진료와 같은 이분법적 대립을 매개합니다. 브라이도티는 신유물론이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을 갖는 학문 공동체 및 운동 집단들이 조우하는 면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이해 안에서 브라이도티는 유기체와 비유기체를 모두 포함하는 이질성의 생태학으로 나아가고 교차성의 여러 축들을 유지하며 포스트휴먼으로의 합류를 구성하는 다층적 상호 연결점들을 강조합니다. 유물론으로의 전환. 신유물론적 흐름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언어학적 해체주의의 재현 모델은 모든 차이를 한쪽이 다른 쪽을 부정하는 이분법적 대립으로 구성된 언어적 의미작용의 보편적 질서로 환원합니다. 신유물론적 접근은 언어, 의미작용의 중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언어학적 전회의 한계를 비판하며 물적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물론은 체현됨과 서로 얽혀있음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내재성의 철학일 뿐만 아니라 물질이 살아있고 지성적이며 자기조직적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실제론이기도 하다. 물질은 사회적 구성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인간의 재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실제론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유물론은 비인간 존재자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유물론적 전환은 물질의 생명력과 자기 조직력에 눈을 돌립니다. 물적 세계는 존재자들의 끊임없는 명멸과 우연한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물질들의 생기는 안정적이지 않고 스스로 변화시키고 역동적입니다. 이것이 브라이도티의 생기론적 유물론입니다. 물적 투대에 관심을 두면서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권력을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남자, 인간이라는 휴머니즘의 중심적 규범의 힘을 폭로하고 성애화되고 인종화된 위계들을 분석합니다. 신유물론은 포스트휴먼으로의 합류를 조건짓는 두 가지의 틀, 즉 기술 발전과 환경 고갈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물질은 데이터화됨으로써 탈물질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 역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같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것은 재물질화이기도 합니다.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이러한 신유물론의 긴장을 수용하고 이를 변혁적 가치를 위해 역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를 위해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육체적 물질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몸, 비인간의 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킵니다. 몸의 유물론과 육체 경험론. 몸은 페미니즘 이론에서 토대가 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결코 하나의 획일적인 존재가 아니며 신유물론 페미니즘에서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나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오히려 대기의 존재론적 지점이고 포스트휴먼 페미니스트들은 물질적 몸들로 되돌아가며 여기서 물질성이란 매개된 재현을 포함합니다. 신유물론적 접근은 몸이 다양한 재현과 해석, 기술적 조건들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오로지 인간적인 몸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되기가 일어나는 이질적인 집합체라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적입니다. 몸은 관계적이고 정동적이며 자기 보존의 욕망을 지닙니다. 따라서 신유물론적 접근은 욕망, 자유, 되기를 긍정하는 긍정의 윤리를 추구합니다. 체현된 인간의 살을 포함하는 물질은 지능적이고 자기조직적인데 이는 살아있는 물질이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를 구조화하는 남자, 인간, 인류가 지배하는 상징체계에 의해 사회문화적으로 코드화되지 않는 몸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종을 가로질러서 정보를 실어 나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는 다층적 생태계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LGBTQ+인 사람들의 체현되고 서로 얽히고 성차화된 주체성에 대한 지식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을 대안적 주체 형성을 기획을 지탱하는 미지의 자원으로 요청한다는 점에서 신유물론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육체 경험론은 권력관계의 지도를 그림으로써 주변화되고 배제된 존재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기록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위치의 정치. 에이드리언 리치가 만들어낸 용어인 위치의 정치는 페미니즘 인식론 중 하나인 입장 이론을 옹호합니다. 입장 이론은 다양한 물적 토대 위의 경험들에 따라 다양한 지식이 생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당대의 지식 체계가 권력에 의해 구조화됨을 지적하는 인식론입니다. 입장론에 따르면 권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주변적 주체들의 지식이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후 입장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치의 정치와 입장이론이라는 유물론적 반범론들이 통합돼서 페미니즘 지식의 상황적 특성에 대한 인식론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적 지식이라는 것은 주체성의 구성에 사회문화적 코드가 작용함을 인정하는 일관된 유물론적 노선에서 나왔으며 물질적 위치와 상황적 관점의 우선성 또한 강조합니다. 포스트 휴먼 접근법은 위치의 정치라는 방법론을 획득하며 이원론적 전제와 이분법적 대입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과 비인간 구성 요소들의 이질적 집합체로서의 지식 주체를 상상하게 합니다. 또한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협력적 상호 의존성을 유지하고 공동선을 위해 이를 증강시키려는 공통의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긍정의 윤리로 나아갑니다. 비판적 페미니즘의 스피노자주의. 스피노자는 인간과 비인간이 모두 자연이라는 공통물질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몸,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대신 하나의 연속체로 간주했습니다. 그의 정신물질 평행론은 페미니스트들이 그러한 연속체를 전제로 생기론적 정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몸과 분리돼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의 영역이나 인간의 외부, 다시 말해 탈체화된 영역은 없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스피노자주의는 물질을 관계적 자기조직화의 역동적 원리로 설명함으로써 이분법을 피하는 구체적인 유물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생적 물질. 마굴리스가 주장했듯 인간을 비롯한 경계를 지닌 유기체는 역동적 박테리아로 이루어진 세균 서식지들의 집합체, 다시 말해서 공생적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생명을 공생적 공동체들의 협력적 그물망이라고 본 들레즈와 가tta리의 생각에 공명합니다. 생명이라는 공동체는 이질적이고 다종적인 것들이 단순한 것을 복잡한 것이 겹겹이 감싸는 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공동체들은 장소에 따라 다르며 서로 얽힌 채 몸들을 지니고서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급진적 생각은 그런 존재들을 그것들이 각각 갖는 강도나 생명의 정도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깊은 윤리적, 정치적 함의를 갖습니다. 이 모델은 비직선적이고 비수직적이며 다시 말하자면 미존적입니다. 마굴리스에 따르면 세포는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산 모드로 돌아가는 자기 변형 체계입니다. 이는 유전자 결정론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유물론과 조화를 이룹니다. 자연은 경쟁하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의존적이고 자기 조직적인 공동체들, 선택할 능력을 지닌 생각의 집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라고 패러디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유물론적 페미니즘은 공생적 물질이라는 이념을 통해 다종다양한 존재들의 공생적 동거를 제시합니다. 위의 논의들에서 나아가 마굴리스는 제임스 러버록과 함께 가이아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설은 지구가 협력적 박테리아의 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자기규제적인 생리학 체계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지구 행성의 자기 조직적 또는 자기 생산적 활동을 전면에 강조하고 인간 거주자들의 편협한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반대합니다. 원소론적 페미니즘 유물론. 페미니즘 유물론과 에코페미니즘의 교차점에서 원소적이라는 말로 가장 잘 설명되는 이종적 집합체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종적 집합체는 물질의 우선성과 물질적 결정체들을 드러냅니다. 원소들은 상호 얽히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다층적 네트워크와 벡터를 통해 재분배됩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소들의 역동적 움직임입니다. 원소들의 역동적 움직임은 해방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라는 문구는 2020년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살해당한 이후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인종차별주의에 맞서 저항하는 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의 시위 구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소론적 페미니즘 유물론 안 인간의 생태계의 관계를 조명하는 작업에도 활용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에코페미니즘이 정치와 사회성을 본래적이고 배타적인 인간의 전유물로 규정하는 인류 중심적인 정의를 넘어서 물질과 물질적 존재들에게 정치적 행위성을 부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토착민과 탈식민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땅, 향토, 지구와 함께 생각하고 그것들을 돌볼 필요성을 숙고해 왔습니다. 자연문화 연속체에서 원소들은 능동적 힘입니다. 다시 말해 몸은 흙이자 먼지이면서 물, 액체, 산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소프는 인류세의 패닉을 백인 남성의 책임으로 강조합니다. 신유물론은 원소적 몸들을 다종다양한 존재들이 횡단하며 상호 연결하는 집합체로 강조하고 네이마니스가 페미니즘적 포스트휴먼 현상학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 현상학에서 인간의 몸은 식물, 동물, 땅, 기상체계,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른 종류의 물질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페미니즘 신유물론과 자연적 원소들에 대한 비판적 연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는 포스트 휴먼 국면을 구조화하는 다층적 합류와 교차 연결점들을 생산한다. 물질을 비인간적 원소의 힘인 조회로 확장하여 정의하면 지구를 포함할 수 있게 되며 기술적 인공물 및 매개를 포스트 휴먼 주체성을 구성하는 생탄적 네트워크 속의 요소들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조회가 지오와 테크노를 상호 관련된 차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다. 인종적 특수성을 지닌 페미니즘 유물론. 페미니스트들은 생기론적 유물론, 그리고 그에 기초한 생명 철학이 성애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종화되고 자연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0세기 생기론은 인종적 담론과 해봉의 모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며 비판적 인종이론과 과학기술 연구 사이에 긴밀한 연결점들이 마련되고 있고 페미니스트 사상가들과 반인종주의 사상가들은 인지자본주의 효과에 대응하고자 생명을 정합적으로 다루는 철학을 발전시킵니다. 토착민의 우주론에서 핵심적인 원리는 비인간과 인간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비인간과 인간 모두가 주체성, 능동적 행위자성,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훨씬 더 오래된 또 다른 형식의 생기론적 신유물론으로서 물질의 단일성을 결정론적 위계 없이 재사유하고자 하는 서구 철학의 시도와 교차한다. 토착민의 접근법은 또한 정착민 식민주의가 인간 이하의 타자들과 비인간 타자들에게 가했던 폭력적인 관리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강조한다. 이제 결론인데요. 신유물론은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기술 결정주의의 위험 사이에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역동적이고 내재적인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페미니즘 신유물론은 이원론 및 도구적 합리성의 거부와 함께 갑니다. 신유물론적 접근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연합으로 구성된 중도 영역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연합이 바로 이종적 집합체입니다. 신유물론적 접근에서 존재들은 서로 다른 땅 위에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신유물론은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에 몇 가지 기여를 합니다. 첫째로 신유물론은 구체적의 맥락에 뿌리를 둔 체현된 경험론의 탈자연주의적이면서도 탈구성주의적인 형식을 생성합니다. 둘째로 신유물론은 탐구 대상을 조회-지향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환경 전체를 연구함으로써 지호와 관련되며 기술적 매개 연구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유물론은 선진 자본주의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을 더 적절하게 이해하고 대안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살아있는 물질을 조회에 의해 추동되고 지호에 그 중심을 두며 테크놀로지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유물론과 생기론 철학은 비판적 포스트휴먼 생명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물질을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유물론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하는 역동적인 공동행위자로 포함시킴으로써 정치학을 확장하는 것이다. 온전히 인간이 되도록 허용받지 못했던 타자들과 탈인간화된 타자들이 공유하는 상상계와 협력적 노력들이야말로 그들이 지닌 차이들의 변혁적 힘을 교섭하는 상당한 틈새를 가지고 있다. 조의 지오 테크노 물질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젖히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이는 다시 포스트 휴먼 대기의 대안적 방식을 촉진한다. 결론 파트에서 가장 중심적 메시지가 되는 것 같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발제를 맞춰봤는데요. 같이 나눠보고 싶은 질문으로는 마굴리스의 논의처럼 우리의 몸이 공생적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것의 예시로 떠오르는 것이 있을지 첫 번째로 궁금했고, 두 번째로 선진자본주의 하에서 탈물질화되는 동시에 재물질화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트 휴먼 페미니즘과 신유물론이 만났을 때 어떤 정치적 쟁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아까 헤러의 얘기도 나왔어가지고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를 마치고요. 함께 토론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